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하락이 나왔죠.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의 하락이란 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1, 2위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코스피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7% 하락 마감했고요. 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주들이 나름대로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0.01%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의 상단을 이렇게 치다가 다시 이렇게 박스권의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미국장이 하락을 한다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죠. 3200포인트 이 부분까지 또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저점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하는 바람에 갭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음봉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갭 하락하고 음봉을 맞는 까지는 좋은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저점 부분입니다. 하지만 10만원 초반대까지 이때까지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온다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한번 매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매수한다고 해서 이게 V자 이 급반등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10만원 부분을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2주일 바라보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 그런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타폭은 나왔죠. 9시 15분 정확하게 284,000원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284,000원이라는 부분이 어제 오후의 저점이죠. 이 오후의 저점 부분을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저점 대비 반등의 폭은 한 4, 5%가 나왔죠. 하지만 이런 애들은 물량을 많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타폭을 노린다라는 거죠.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 기관 외국인들이 건드리는 애들은 의외로 이렇게 저점이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수급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죠. 오늘은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도치형의 모습을 만들어 주었다면, 계속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면 이런 애들은 또 긴 음봉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오늘의 저점 부분, 그리고 내일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내일 5일선이 올라오면 한 27만 5천원 이런 부분, 그러니까 5일선과 타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내일도 단타폭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일 저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찍고 오늘 얘가 반등을 해주었죠. 어제 기타법인에서 나왔던 거의 한 600만 주 물량, 넷마블이 매도를 했던 그 물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법인에서는 더 이상 오늘 물량이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기관, 외국인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카카오게임즈나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게, 이런 애들은 상장하자마자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이런 오늘 저점이죠. 이런 가격에 오면 충분히 단타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내일도 얘가 기관 외국인이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와 가지고 이 8만원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면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하면 되겠지만요. 내일도 이런 애들이 오늘의 저점 7만원 그리고 68,000원 이런 부분에 온다면 저점에 매수를 해가지고 장중 단타를 노려보는 전략,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3.8% 하락이 나왔습니다. 3.8% 하락이 나왔지만 얘가 뭐 양봉을 만들었죠. SKI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하락을 한 까닭은 오늘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5월 11일 날 얘가 상장이 되었으니까 정확하게 오늘 8월 11일, 그러니까 3개월이죠. 원래 이렇게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 보통 이렇게 조금씩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 SKI 테크놀로지가 이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얘가 미심만 원만 지켜준다면 전체적으로 장이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애들도 충분히 종가 분할을 뭐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도 역시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관심에 두고 있는 쿠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시가가 14,350원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얘가 뭐 양봉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시간의 가격이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14,000원 초반대 이 부분을 과연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가 분할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얘가 14,000원을 내일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뜨린다면 13,000원 초반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13,000원 초반대에 온다면 이런 애들은 뭐 절대 저점이 될 수 있겠죠. 메타버스 관련주 뭐 쿠세스 14,000원 초반대 이 부분을 내일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가 분할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갭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음봉을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뭐 크게 상승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오늘 신규 확진자가 뭐 2,000명을 넘어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갭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애들 시간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을 하고 있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가격이 장후 시간의 가격이 6.38%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엑세스 바이오 1.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애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게 코로나 라이브상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거의 한 150명 정도 늘어나고 있죠. 오늘이 2,200명이었으니까 내일은 뭐 2,40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신규주죠. SD 바이오센스를 종가 분할을 해갑니다. 오늘 이걸 보고 종가 분할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내일 시가에 얘네들이 뭐 갭을 띄워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오늘처럼 이렇게 음봉을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일 뭐 새로 이런 애들을 뭐 매수하기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종가 분할에 대한 SD 바이오센스 이런 애들 내일 뭐 적당한 가격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모센스입니다. 어제 제가 아모센스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얘가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뭐 좋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전일 17,000원 부분에 매수를 했고 19,000원대 이 뚫을 때도 한번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렇게 긴 음봉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8,000원 초반대 여기에 수익도 손실도 없이 다 매도를 했습니다. 전일 17,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많았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하는 바람에 이렇게 수익을 다 반납을 해버렸다는 거죠. 오후에는 뭐 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다시 오후에 이렇게 슈팅을 해주다가 거의 한 10%까지 상승을 해주다가 다시 동시효과에 또 10%를 이렇게 빼버리죠. 이런 애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부터 방송에서 개별주인데 이렇게 1,000억 원 이상 거래가 안 되는 애들은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1,000억 원 이상 가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뭐 테마를 형성해서 간다면 언급은 하겠지만요. 이렇게 나홀로 가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1,000억 원 이하로 거래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워낙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공부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개별 종목이지만
뭐 1,000억 원 이상이 터지지 않는 이런 애들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